그 다음에 우리 X트레인, Y트레인 모델을 훈련시켜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총 5개 캔디데이트가 나와 있네요. 그죠? 우리가 학습 파라메타가 5개니까 5개 학습 파라메타에서 50개, 총 10개니까 50개가 나왔습니다. 자, 이 상태로 한번 실행을 해 볼게요. 검증 곡선 확인해 보시고, 자, 분류 분석표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러면 우리 0.1 때 제일 점수가 높게 나오네요. 그죠? 민 테스트 스코어를 봤더니 0.993, 99.3%까지 정확도가 높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0.01일 때 이렇게 해서 점점 내려가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C 파라메타 값이 0.1일 때 가장 베스트인 값이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튜닝 그래프로 그리는 게 있는데 여기서 좀 에러가 날 겁니다. 자, 실행을 하면 여기서 에러가 나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우리가 이 마스크 값들이 보통 2개 이상 될 때 요거 세팅을 해주는데 2개, 3개, 4개 이렇게 되는 건 다 상관없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일 때는 요게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요. 요 값을 좀 수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하이퍼 파라메타 값이 하나일 때는 어떻게 수정해 주는지 한번 체크를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한번 제가 세팅을 해 볼게요. 하이퍼 파라미터 값이 1개일 때 변경해 주는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변경해 주냐면 지금 마스크 요거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바꿔주냐면 이렇게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로 그냥 처리해 주면 돼요. 그래서 얘 하나, 얘 하나. 그래서 이렇게 여기가 바꿔지면 되고요. 요거를 이쪽으로 와서 해볼게요. 자, 마스크 값을 이렇게 하나로 바꿔주시고, 그래서 요 값이 바뀌어집니다. I 값으로 바꿔지고요. 그 다음에 Y1과 Y2 값이 바뀝니다. 자, 요게 어떻게 바뀌냐면, 자, 여기 보면 민 테스트 베스트 인덱스에서 베스트 민하고 민 테스트 값으로 요것만 빠지면 됩니다. 그래서 요게 어떻게 바뀌냐면 요렇게 바뀌면 돼요. 그냥 요렇게. 그래서 Y1에서 트레인 베스트 인덱스 값이 없어지고, 왜냐면 하나기 때문에 그냥 없애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민 트레이닝, 민 테스트 값 이렇게 해서 하나씩 값만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죠? 자, 이렇게 적어 드릴게요. 그래서 민 테스트 값으로 바꿔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AX 값이 또 수정이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AX 값이, 왜냐하면 AXI에서 값이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AXI 값을 뭘로 바꿔주면 되냐면 그냥 AX로만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니까 이걸 없애주시면 돼요. 그냥 이 상태로 I 값을 없애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그대로 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 상태로 한번 제가 실행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밑에 보시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우리 파라메타 값들이 하나로 그림 하나로 이렇게 통합이 되면서 나오죠. 그래서 파라메타 값의 변화에 따라서 트레이닝 스코어하고 우리 밸리데이션 스코어가 어떻게 유지가 되는지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C 값이 여기 있을 때 가장 좋은 점수를 우리가 제일 높게 나오네요. 그죠? 요 값들이 아마 베스트 값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베스트 모델 설정하는 게 있습니다. 베스트 모델은 그대로 우리가 설정해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베스트 LEG가 아니고 리그레션이 아니고 베스트 CLF로 바꿔줄게요. 그래서 베스트 CLF로 바꿔주겠습니다. 값을 이렇게 처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베스트 리그레션이 아니고 베스트 클래시피케이션으로 해서 코에피션트 값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리그레션 값을 또 바꿔줘야 되죠. lr classification 값으로 바꿔줄게요.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베스트 리그레션이 아니고 베스트 클래시피케이션으로 다 바꿔주시고, 여기도 우리가 클래시피케이션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번 할 때 바꾸면 되니까요. 우리 뒤로 가면은 우리가 요 모델, 그 분류 모델은 요걸 쓰고 예측 모델은 이미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걸 쓸 거니까 요거를 한 번만 수정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분류 모델을 수정할 때만.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값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폰트를 이용해서 그래프를 한번 찍어 봤습니다. 자,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값에 따른 임포턴스 값으로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네요. 그죠? 자, 전체적으로 보시면, 그래프를 보시면 이쪽이 플러스고요. 이쪽이 마이너스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쪽이 플러스, 그 다음에 이쪽이 마이너스 값으로 되어 있는 거를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해석을 할 때 이게 중요하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안 되고요. 왜냐면은 우리 로지스트 회귀 분석에서에 대한 요 베타 값들이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잘 보시면서 우리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모델 테스트 검증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그 검증용 데이터로 예측을 하는데, 일단 여기서는 우리가 실제 값하고 확률 값을 가지고 우리가 써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실제 값 말고 확률 값을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y 언더바 프레드 해가지고요. 베스트 언더바 클래시피케이션 점 프레딕트 언더바 프로바 이렇게 해서 x 언더바 테스트로 해가지고 한번 y 언더바 프레드 값을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요 각각에 대한 확률 값들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죠? 0에 가까울수록 우리가 악성이라는 의미겠죠? 그리고 요 값들을 실제 값하고 비교해 볼게요. 그래서 베스트 언더바 CLF 프레딕트 y 테스트 값 이렇게 해보시면 실제 값들이 이렇게 보여집니다. 첫 번째 데이터는 0이네요. 그죠? 0, 0, 1, 0, 1, 0 이렇게 해서 총 우리가 구한 테스트 데이터들의 실제 값들이 이렇게 쭉 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컴퓨전 매트릭스를 우리가 정어 분류표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값 예측값 비교해 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9-2번은 정어 분류표 검정을 해서 정어 분류표로 검정을 해 볼게요. 자, 그래서 컴퓨전 매트릭스 약자로 해서 CM으로 해주고요. 그 다음에 컨퓨전 뷰 전 언더바 매트릭스 이렇게 해주시고요. y 테스트 값 실제 값하고 y 언더바 프레딕트 값하고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레이블을 라벨을 뭘로 해주냐면 베스트 언더바 clf 점 우리 클래시스 요걸로 처리해 주시면 이 각각의 레이블을 붙여 줄 겁니다. 그리고 cm이라고 입력을 하면 이렇게 결과값이 나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우리 악성으로 잘 맞춘 게 55개, 그 다음에 양성을 양성으로 맞춘 게 105개, 그 다음에 우리가 틀린 게 2개, 8개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값들이 있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돌릴 때마다 우리가 조금씩 모형이 조금 틀려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수정이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요 값이 좀 틀리더라도 모두 다 똑같지 않고요. 좀 틀릴 수 있으니까 우리가 그거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큰 흐름을 가지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씩 틀려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이전에 훈련 모델에서 우리 10개 CV에서 크로스 밸리디티에서 10개로 우리가 쪼갤 때 랜덤하게 쪼개기 때문에 조금씩
우리가 결과가 좀 틀려지게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모형의 값들이 조금씩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의 차이는 있습니다. 예, 간혹 가다 보면은 똑같지 않으면은 조금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조금씩 틀려질 수가 있으니까요. 그거는 감안해서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아마 조금씩은 틀려지지만 큰 틀에서는 바뀌는 게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확인하시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거를 우리가 표로 정리를 했는데 그래프로 한번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표로 정리가 됐는데 요거를 그래프로 찍어보면 좀 더 명확하게 보일 수가 있겠죠. 우리 그 R에서도 작업할 때 우리가 히트맵하고 그 다음에 모자이크로 해가지고 요거를 그림으로 그려본 적이 있습니다. 그죠? 기억나시죠? 예, 그거와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우리 디스플레이 해서 요렇게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confusion, 그 다음에 매트릭스 디스플레이라고 함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위에서 우리가 그 패키지 설치할 때 요거를 넣었을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confusion 언더바 매트릭스 이렇게 해주고 요거는 cm 우리 위에 나온 요 값을 여기다가 집어넣겠습니다. 그 다음에 쉼표하시고 디스플레이 언더바 라벨 해가지고요. 요거를 우리가 베스트 언더바 clf.classes 언더바 이렇게 해서 표시를 해주고 제일 마지막에 우리가 display.show 이렇게 해주시면 디스플레이 플러시죠. 플러스로 해주시면 이 결과값들이 이렇게 그림으로 표시가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55를 요 값들에게 이렇게 넣고 여기가 우리가 틀린 개수를 이렇게 표시를 해줬죠. 네, 그래서 보시면 요 값들을 가지고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55가 55 그리고 이게 히트맵 형식으로 표시가 되는 거니까 요거 숫자에 따라서 여기 보시면 색깔이 좀 바뀌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모델 검정이 있는데 모델 검정은 이거는 우리 예측 변수에 대한 모델 검정이니까 요거는 다 지우고요. 우리 위에 올라가서 요거를 갖고 와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기본 설정에서 여기 보시면 요 파트입니다. 요 파트니까 요걸 갖고 와서요. 여기다 한번 넣어 보시고 요거를 참조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제일 먼저 클래시피케이션 리포트라 그래서 우리가 각각을 보지 않고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한번 보여주는 게 있습니다. 아래서도 전체적인 것들을 쭉 보여주는 게 있었죠. 그죠? ROC, AUC 빼고 전체적으로 보여주는 게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그 클래시피케이션 리포트라고 해서 제공을 해줍니다. 먼저 프린트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클래시피케이션 리포트 이렇게 처리해 주시고 다시 프린트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클래시피케이션 리포트 이렇게 해주시고 y 언더바 테스트 그 다음에 y 언더바 프레딕트 그래서 실제값과 예측값을 가지고 우리 클래시피케이션 리포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precision, recall, F1 score, support 값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각각에 대해서 0과 1에 대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 이거를 통합해서 우리가 보여주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다 구분을 해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해서 보고 싶을 때는 0에 대해서도 또 1에 대해서도 우리가 구분해 보고 싶을 땐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0이 우리가 악성으로 보는 거고요. 1이 양성으로 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요. 미리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요 값들은 조금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예, 우리가 돌리는 돌릴 때마다 조금씩 변경될 수 있으니까 그건 감안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 각각에 대해서 한번
보는 방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프린트 해주시고요. 여기서 우리 잘못 분류된 샘플 개수 이렇게 해서 처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데이터 포매팅 할 때 배웠죠? 예, %d 해주시고 그 다음에 % 해주시고요. 여기서 y 언더바 테스트 그 다음에 not equal 해주시고요. 느낌표 해주시면 이게 not의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y 언더바 프레드 이렇게 해주시고 얘를 sum 합계를 매겨주시면 네, 잘못 분류된 샘플 개수가 10개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걸 복사해서 또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로 요거를 우리가 지우시고요. 그 다음에 ROC 우리가 가장 많이 봐야 되는 게 ROC 언더바 AUC 값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 값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봐야 되니까 셋째 자리 해주고요. F 값으로 바꿔주시고요. 자, 요 값에서 요거를 지우시고 ROC 언더바 AUC 언더바 스코어라는 값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Y 언더바 테스트 하고요. 그 다음에 쉼표, 그 다음에 Y 언더바 테스트 값입니다. 프레드 값입니다. 프레드 이렇게 해서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는 쉼표가 안 들어가고요. 여기는 쉼표가 들어갑니다. 네, 요거 헷갈리시는 경우가 있고 에러 나는 경우가 있으니까 잘 구분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시를 해보면 ROC AUC 값이 0.927까지 나왔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우리가 정확도입니다. 정확도. 그래서 ROC ACU 스코어가 아니고 Accuracy 언더바 스코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우리 계속 한번 해볼까요? 또 복사해보고 정확도 말고 이번에는 정밀도 정밀도는 프리시전 스코어입니다. 그래서 프리시전 언더바 해주면 프리시전 스코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정밀도 말고 우리 재현율도 있고요. 이거는 우리 리콜입니다. 그래서 리콜 스코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제일 마지막에 F1 스코어가 있습니다. F1 스코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F1은 F1 스코어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랑 비교해 보시면 여기는 이거에 대한 값들을 우리가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는 각각을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서는 이 위에 있는 내용에 대한 전체 평균 값들을 이렇게 보여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보여줬는데 이 값들을 한번 비교해 보셔서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값들을 가지고 우리가 ROC 커브를 한번 그리는 방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R을 이용해서 우리가 데이터 분석할 때도 우리가 ROC 커브를 만들어서 여기 나와 있는 요 ROC, AUC 요 값들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해 봤습니다. 자, 보면은 0.4 해주고요. 우리 ROC 커브 그리기 이렇게 해서 하나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 FPR, TPR 해가지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는 거 있었죠? 네, 거기서는 우리 R에서는 1 sparity, sensitivity 뭐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그려줬습니다. 그죠? 네, 그거를 여기서는 기계학습에서는 FPR, TPR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먼저 FPR
그 다음에 TPR 요 값들을 우리가 하고요. 그 다음에 스레스홀드라는 거를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ROC 언더바 커브라는 ROC 언더바 커브라는 걸 이용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Y 언더바 테스트 값하고 베스트 언더바 클래시피케이션 점 프레딕트 언더바 프로 이렇게 해서 해주시고요. X 언더바 대문자입니다. X 언더바 테스트 값을 가지고 쓰면 되는데 요 끝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값을 행은 다 쓰고요. 열은 두 번째 열을 가지고 쓸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한번 해보시고요. 우리 FPR하고 그 다음에 TPR 그 다음에 트레스 홀드 값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FPR 값, TPR 값, 그 다음에 스레스홀드 값이 이렇게 보여지고요. 요 각각을 화면에다가 ROC 커브에다가 이제 그려줄 겁니다. 자, 그림을 그려주니까 plot.p plot 해주시고요. FPR 그 다음에 TPR 이렇게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요 처음에 값을 이렇게 해서 대시 두 개로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라벨 이름을 우리가 뭘로 할 거냐면 로지스틱 그 다음에 리그레션 이렇게 해서 표시를 해 볼게요. 이거 한번 찍어 볼까요? 예,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요 ROC AUC 값에 대한 게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이거 형식을 조금 모양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 plot.plt.plot 해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 0, 1 여기 요 지점, 요 지점, 요 지점, 요 지점을 우리가 그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0, 1 해주고요. 이번에는 1, 0 요렇게 0, 1 다시 똑같이 0, 1, 0, 1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K 해주시고 대시 두 개를 쳐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지금 PLT 플러시죠?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가운데 요 값이 나옵니다. 여기 이제 랜덤 값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걸 모르고 이 모델이 없었다면 우리가 반반 5대5로 맞출 수 있죠? 그 선을 그려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를 가지고 우리가 또 FPR, TPR에 대한 거를 세팅을 해 볼게요. plt.plot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FPR 그 다음에 TPR 이렇게 해주시고요. 여기서는 R로 해가지고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plt.x 라벨 해주고요. x 라벨은 fpr 해주시면 자, x.plt.x label plt 죄송합니다. 여기가 자, 가로인데요. 이렇게 해서 표시를 해주겠습니다. 그럼 여기 FPR 레이블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plt.y 라벨 해주고 이번에는 TPR 이렇게 쳐주겠습니다. 자, 됐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으로 plt.title 해주고요. 여기서 우리 ROC 그 다음에 커브 이렇게 해주고요. 여기 있는 값들을 없애주기 위해서 plot.show라고 해주시면 전체적으로 다시 깔끔하게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는 건데 몇 가지 좀 설명을 더 드릴 게 있습니다. 우리가 R 프로그래밍 해서 R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빅데이터 분석을 해보신 분들은, 데이터 마이닝 수업 시간에 해보신 분들은 우리가 R에서는 이 ROC 커브 말고요, 그 다음에 리프트 차트, 그 다음에 개인 차트 이런 것도 우리가 보여지거든요. 근데 실제로 기프트 차트, 개인 차트로 우리가 하는 것들을 인터넷으로 뒤져보면 되게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저기 패키지 중에 좀 쉽게 처리할 수 있는 패키지가 있어서 제가 소개를 하나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9.5 해주고요. 우리가 개인 차트 하고요. 리프트 차트 하는 거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는 먼저 프로그램을 하나 설치를 해야 되는데요. 패키지를 하나 설치해야 되는데, 얘가 우리가 설치하면 우리가 구글 콜앱에서 한 번에 인식하는 게 아니고요. 할 때마다 설치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할 때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어요. 파이프 인스톨, 그 다음에 사이킷 하고 플럿 이렇게 SK가 아니고 SC 파이프 PIP 인스톨 사이킷 플럿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이거 한번 실행을 해 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설치되는 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설치가 끝났다고 나오네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 이거를 이용해서 ROC, AUC 커브 그리는 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요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기본 포맷을 이용해서 처리를 했는데요. 여기 나오는 요 프로그램 패키지를 이용하면은요, 우리가 더 쉽게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임포트 해주시고요. SCI 사이킷 플럿 이렇게 됐고요. as SK 플럿이라고 처리를 해볼게요. 그 다음에 SK 플럿 SK PLT로 해주시고요. SK PLT 점 매트릭스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점 플롯 언더바 ROC 이렇게 해주시고요. Y 언더바 테스트, 그 다음에 베스트 점 베스트 언더바 CLF 점 프레딕트, 그 다음에 언더바 프로바 해주고요. X 테스트 값으로 처리를 해주고요. 플롯 점 plt 점 show를 이용해서 해주시면 이렇게 ROC 커브가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그 이외에도 0일 때와 1일 때 이렇게 해서 좀 복잡하게 나오는데요. 우리가 보통 ROC 커브를 그릴 때는 우리가 중심이 되는 ROC 커브 0과 1 기준점을 잡아줘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악성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는 0과 악성일 때와 그 다음에 양성일 때 두 가지를 동시에 이렇게 그래프로 표시를 해주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하게 볼 수는 있지만 어떻게 보면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죠? 좀 너무 많아서 이게 좀 어지럽고 헷갈리죠? 자, 여기서 선호하는 걸로 요거를 쓰실 수도 있고 간단하게 요걸 쓰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는 이제 AUC 값보다는 우리가 리프트 차트하고 요거를 우리가 그리기 위해서 한 거니까 리프트 차트로 우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거는 이미 있으니까요. 매트릭스 플롯 해주시고 여기에 리프트 언더바 커브로 이렇게 처리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리프트 차트가 이렇게 간단하게 그려지죠. 우리가 R에서 한번 해봤으니까 이게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개인 차트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개인 차트는 여기서 리프트 대신에 플롯 언더바 큐뮬레이티브 게인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죠? 저걸로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개인 차트 커브가 이렇게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나왔네요. 그죠? 원래 리프트 차트를 우리가 그 누적해서 한 게 개인 차트였죠. 그죠? 이론 시간에 우리 배웠고, 그 다음에 우리 그 R 프로그래밍, R를 이용한 데이터 마이닝 할 때도 우리 수업 시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점은 잘 이해를 하고 계실 거라고 보고요. 리프트 차트와 개인 차트 그리는 방법까지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분류 모듈이 이제 끝났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우리 회귀 분석을 통해서 예측 모형을 가지고 우리 분석하는 방법, 그 다음에 분류 모형으로 이용해서 분류하는 분석하는 방법,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동시에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요 두 가지, 예측 모형은 우리가 이전에 했던 리그레션 모형을 카피해서 예측 모형 할 때는 그 모형을 이용을 해서 다른 모델들도 한번 분석해 보고요. 분류 모형일 때는 이 로지스틱 리그레션 모형을 우리가 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뒤에 가서 또 분석해서 우리가 작업을 계속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